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어제 국내장 마감 소식부터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하락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악재성 재료에 노출이 된 삼성전자의 주가가 1.5% 밀린 영향을 받아서 0.6% 정도 하락했는데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2300선은 지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내리면서 0.7% 하락이었습니다. 아시아 주변국 증시도 약세였는데 어제 일본장은 휴장이었고 이 중국 증시는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일부 남북 경제 협력주들이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지 특별히 2부 시간에는 지금 시점에서 사볼 만한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의견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장 개장을 한 8분 정도 앞두고 있고요. 먼저 동시호가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일 대비 0.36% 내리면서 2294선에서 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예상 체결지수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1%대 반등을 하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 기술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삼성전자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의 주가 2% 이상 크게 밀리면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장 셀트리온은 4% 급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보고 계신데요. 6위부터 10위권의 10종 종목입니다. LG화학의 주가가 1% 오름세 출발이 되고 여타 다른 종목들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함께 살펴볼게요. 어제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된 코스닥 지수 오늘도 0.2% 정도 조정받으면서 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코스닥 쪽도 예상 체결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흔들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7%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신라젠과 CJ ENM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상 체결지수 보고 계신데 나노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는 나란히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펄어비스의 주가가 오늘 1% 정도 조정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1부의 첫 순서죠. 시초가 공략지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지만 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터뜨렸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국내장이 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초가 공략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우리 시장은 일단 어제 일부 선 반영됐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강하게 내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좋지 않은 그런 시장 흐름,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뭐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단 이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좀 선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점이겠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금방 해결될 이슈가 아니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추가로 하락보다는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섹터가 바로 통신 섹터고요. 그 통신 섹터 중에 최근에 가장 부진했던 K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신문에서 LG플러스가 KT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만큼 KT가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7조 7천억 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 전화국 토지의 공시지가만 5조 5천입니다. 이것을 시가로 하면 10조 원 이상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KT가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 가장 좀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이미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과의 이제 수급 간의 이제
수급이 개인과 기관밖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좀 더 길게 본 그런 중장기 투자자들이 많고요. 기관들은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속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가 상승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통신주에 비해서 좀 약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업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것이 오히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오히려 좀 그 시기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5G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5G 시대가 되면 B2C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B2B 중심의 사업 구조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 정부의 규제 리스크에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통신업종의 전체적인 좀 하방의 리스크를 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연말로 갈수록 배당 메리트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대표적인 업종, 통신업종에 대한 관심, 그런 관심 속에서 KT를 이제는 봐야 된다. 3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고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라인 2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대 통신주 중에서도 위로 올라갈 자리가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KT를 추천하신 거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시장 전망과 추세 흐름을 예측한다. 컨버전스 투자 전문 반종민. 예,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송동현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해서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주신 KMW는 아쉽게도 종가 기준 손절가 터치가 돼서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아난티가 한 주 만에 2% 이상 수익권에 있고요. 8월 28일에 사신 SK머티리얼즈가 8% 가까운 수익, 또 8월 24일, 21일에 나란히 매수된 쌍용양회, 현대건설이 나란히 2%대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반종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 주셨던 세 종목이 일제히 수익권이네요. 포스코 강판, 한올바이오파마, HDC 현대산업개발을 주셨었죠. 각각 1%, 3%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9월 6일에 매수된 삼성중공업이 7% 이상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고 한국전자금융 역시 수익권입니다. 다음으로 송동현 팀장의 탑5 종목 살펴보시죠. 가장 수익 많이 나고 있는 5종목에 대해서 수익 현황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경역주로 꽉 차 있는 수익률 상위 종목들 보고 계십니다. 현대엘리베이가 1위고요. 현대로템, 현대건설, 쌍용양회 순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또한 기대가 되고요. 반종민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살펴보실게요. 1위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31.89%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 2차전지 관련주로 코스닥 쪽 상위에 있는 종목입니다. 아미코젠, 현대로템, 삼진제약, 코스메카 코리아 순으로 수익이 나고 있고 전 종목이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체 전문가 수익률 보시죠. 김홍식 팀장의 쌍용양회와 대아티아이가 4, 5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박동현 본부장 포스코캠텍 4위, 신준섭 전문가, 반종민 팀장 순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 전문가와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손효리 팀장의 에코마이스터가 오늘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76.40% 수익이고요. 이용호 팀장의 코나이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신수석 소장의 삼성출판사 3위를 기록하면서 45%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9월 18일 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우리 새벽에 마감은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약세였는데 특히나 애플, 아마존,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되고 여기에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으로 오늘 24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국내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으로 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부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으로 갑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 일제히 하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갤럭시 노트 9이 발화가 돼서 퀸즈 대법원 판매 중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9의 배터리는 안전하다라며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장 약세 출발이 됐고, 나란히 SK 하이닉스도 1%대 조정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또 제약 바이오 쪽도 오늘 하락 출발인데요. 다른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약세인데 일단 LG화학과 삼성물산은 어제 종가 수준이고, 여기 현대차, 포스코, 네이버까지 하락 출발이 됐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내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코스피는 이틀째 약세 보이면서 2287선까지 밀렸습니다. 어제 관심이 2300선 지지가 됐었는데 또 다시 밀리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도 0.29% 조정을 받으면서 이틀째 하락입니다. 826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밀린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좀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일단은 CJ ENM이 0.5%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 HLB가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이 자리에 계시는 또 전문가님 반동민 팀장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은 보합 출발이고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나노스와 메디톡스, 또 화면상으로 코롱 티슈진이 상승인데,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위로 오늘 올라왔습니다. 0.65% 상승 출발이 됐고요. 펄어비스가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나노스가 0.6%, 메디톡스 0.16%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저희 2부 시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지요. 오늘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 날이어서 특집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볼 만한 남북 경제 협력조에 대한 의견 들을 예정이고요. 성덕현 팀장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남북 경협에 관련된 종목은 이제 역시나 현대 로템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북 경협주 개인분들이 굉장히 판단하기 힘든 그런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우리나라와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긍정적인 회담은 뭐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의제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죠. 일단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좀 토론이 전개가 돼야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만 남북 경제 협력이라는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유엔과 미국의 어떤 경제 제재부터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는 역시나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뭐 핵시설 같은 신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간의 이득에 맞아떨어져야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 있고, 기대는 되지만 불확실성이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생각보다는 크게 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조금만 올라오면 사람들이 또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는 해보지만 좀 올라오면 좀 불안하니까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과연 이 시대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제 의견이 뭐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북한에 대한 어떤 큰 그림, 경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큰 방향이죠. 큰 방향. 중국을 보고, 그 다음에 베트남식의 어떤 방법을 보고, 북한의 역시나 경제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북한의 어떤 태도라든지 추이를 보면은 일단 계속적인 대화는 어떠한 정권이든 간에 해왔습니다. 우호적인 상황이라면 대화를 할 여지가 있고, 그에 따라서 경제 협력까지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그 경제 협력이라는 부분이 멈추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정권 자체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제 의견이 맞다면 관련된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
역시나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고요. 둘의 어떤 요구 조건, 일부 요구 조건이 맞아 들어가면서 일부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가장 강조를 먼저 하고 있는 철도 부분부터 협력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이제 우세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다른 부분의 신경제 구상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협력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철도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분야이기도 하고, 각 정상의 그 발언에서 보면 역시 철도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도주가 이제 상대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대 로템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역시나 현대 엘리베이, 현대 아산이죠. 현대 아산에서 북한의 SOC에 대한 그런 사업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그룹주의주의 어떤 사업 개편, 그리고 경협 추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철도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경협으로 이루어진다면 역시나 현대 로템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 남북 경협이 이루어졌을 시 철도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라는 땅이 굉장히 사실 모든 나라들이 사실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북한은 아시아에 있으면서도 아직 경제 발전이 오픈되지 않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픈이 된다면 하나의 국가로서 바라본다면 또 굉장히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또 많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협력이 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다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철도에 관련된 인프라도 굉장히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관련돼서 수주에 대한 그 규모의 폭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 로템을 말씀드리겠고, 이러한 프리미엄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남북 경협에 대한 어떤 잘 안 이루어졌을 시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종목이라는 게 뭐 테마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수급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 1조 6천억 수준의 해외에서 수주를 지금 따왔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600억 규모의 부산도시공사에서 또 노후화된 전동차를 교체를 하기 위한 또 수주를 진행을 했죠. 이런 부분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중시키는 부분이고, 또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지금 무역 분쟁으로 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수출에 대한 어떤 불안감보다는 내수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도네시아와 또 정상회담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역시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그런 뜻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해서 관련된 그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또 수주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도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수 부양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그에 따라서 현대 로템이 해외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기관의 어떤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좀 배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또 보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되는 관점이겠죠. 자, 이런 관점으로 현대 로템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 진행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매수 한번 해볼 만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자, 목표 주가는 4만원에서 45,000원, 전고점 분까지 일단 1차 목표가를 보도록 하겠고요. 차후에 좀 더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이제 24,500원, 121선이 깨지는 그 구간대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 엘리베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현대 그룹주를 제가 위주로 들고 왔는데요. 역시나 그 이유는 역시나 현대의 어떤 그 남북 경협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나 현대 그룹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엘리베이는 사실 현대 아산이라 보시면 되겠죠. 현대 아산이 비상장이기 때문에 현대 아산의 지분의 70%를 가지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가 사실상 가장 큰 경협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를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방북 명단에 이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포함이 돼 있죠. 그에 따라서 어떤 경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 북한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관광과 전력 부분에서 우선 좀 협력을 원한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금강산 관광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가 역시나 또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또 이제 본업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괜히 테마만 보는 게 아니죠. 일단 본업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또 어떤 포인트가 있냐. 저 하반기에 생활형 SOC 투자를 정부에서 강화를 한다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역시도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는 흐름이죠. 거기서 이제 당연히 건설주도 혜택을 보지만 다양한 만약에 주택을 짓는다면 생활형 SOC도 투자를 하고 또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주택이 많이 지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즉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택 공급 안정세에 따라서 매출이 대한 부분이 좀 안정화될 수 있고 엘리베이 역시 로텐과 비슷하게 해외 수주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 경협 추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보다는 덜 빠질 확률이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 가격 88,500원 자꾸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오히려 또 가장 다양한 포인트가 있는 또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역시나 그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건설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철도 공사, 도로, 토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설사를 필요로 하죠. 이런 부분들이 현대건설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역시나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가장 큰 현재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또 요즘에 건설주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역시 SOC 투자에 대한 확대 그리고 국내의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됐었던 부분 지금은 주택 경기가 좀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집값이 계속 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대형 브랜드 위주로 건설사가 분양을 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완판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에 따라서 대형 브랜드 중심의 국내 주택 수급에 대한 안정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은 어떻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성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아직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역시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 하반기 SOC 투자 이런 부분 역시도 실적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바로 하반기 유가 상승에 따른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뉴스에 대한 뉴스도 발표를 했지만 현대건설이 하반기 때 해외 건설사들 중에서 가장 해외 수주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 리포트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중동에서 거의 매출의 거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수주를 했기 때문에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유가가 점차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 역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역시나 우리나라의 건설사가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건설사의 매출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이고 역시나 또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매수 목표 주가 8만 원, 손절가 58,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동현 팀장께서 꼽아오신 남북 경협 수혜주 탑픽 종목 3종목을 봤습니다. 이미 송동현 팀장님 포트 내에서 수익률 1위부터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들어본 겁니다. 잠시 뒤에 목표 주가, 손절가 또 한번 정리해드릴 거고요. 반종민 팀장께서는 남북 경협 수혜주로 어떤 종목을 꼽아오셨는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예,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남북 경협사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이제 옆에 계신 송동현 팀장님께서 이제 먼저 경협 시 크게 주목받을 종목으로 잘 선정해 주셔서 이번에는 저는 좀 가벼운 종목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먼저 제가 추천해 드릴 종목은 바로 SG입니다.
도로 건설 부분 레미콘 및 아스콘을 생산하는 판매하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아스팔트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발대가 미리 평양으로 이제 육로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기사자를 보시면 이제 열악한 이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이제 170km나 낼 수 있는 버스가 60km 속도를 낼 수 없을 만큼의 이제 그만큼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폭우로 인해서 도로 사정은 더 좋지 않았고요. 도로마다 이제 곳곳이 패여 있어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제 전해졌습니다. 도로가 이제 우선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되어 있어야 이제 경업에 이제 관련된 원자재 및 이제 관련 사업은 운송 단계를 이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협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아스팔트로 이제 육로로 먼저 깔고 운송로를 이제 확보한 뒤 이제 관련 사업 부분들을 이제 진행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도로부터 이제 철도도 이제 깔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로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예, 특히 이 기업을 이제 눈여겨보는 이유는 수도권 지역의 이제 아스콘 점유율이 이제 1위이기 때문에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SG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주도하는 또한 이제 에코 아스팔트 도로 포장 기술을 이제 개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이제 기술 개발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코 사업이 이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온실가스 이제 배출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러한 기술들은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 등 이제 선진국들에 이제 상용화된 에코 아스콘을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개발 완료 시 이제 국내 아스콘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의 도로 인프라 구축으로 이제 주목받았기 때문에 에코 아스콘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주목받을 수 있겠으나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20일 이제 끝나고 브리핑에서 이제 경협 부분들이 우선 잘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SG는 경협뿐만이 아니라 에코 아스콘 개발 완료가 된다면은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만 워낙 이제 경협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별 5개로 책정한 이유는 북한의 이제 도로 사정이 이제 좋지 않고 이제 경협으로 이제 진행될 때 우선 이제 도로 인프라부터 이제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될 것을 고려해서 이제 먼저 크게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이제 단기적으로 5개 채점을 해드렸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지정한 이유는 역시나 이제 경협주 특성상 리스크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제 좋겠다 하여 이제 지정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고요. 이제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돌파 후 그 위인 이제 25,000원, 손절가는 12,000원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변압기 및 개폐기 등 이제 전력망 관련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북한의 이제 도로 사정과 더불어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바로 전력망 공급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송전탑 등 이제 전력 부문들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국내와 이제 다르게 북한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전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모습을 이제 떨어진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철도 및 개석공단 그리고 이제 관련 건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력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이전 개성공단에서 이제 전력망을 설치한 이력들이 있었고 또한 이제 전력공사 참여도 이제 추진했던 기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현재 지금 잘 보존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최근에 들었고요. 이제 몇 년간 이제 활발하게 이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개성공단이 다시 이제 재개가 된다면은 전력적인 점검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이에 따른 보수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필요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룡전기는 이제 북한의 송정망 부분들을 이제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이제 상황에 맞춰 이제 경업에 맞게 이제 잘 구축할 것으로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잘 구축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더 이제 살펴본다면 2017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 관련 이슈를 통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상승했다가 재료가 소멸되면
재료가 소멸되면 이제 하락하는 모습으로 2,000원에서 4,000원대까지 이제 항상 박스권을 이제 유지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관계에 따라 굉장히 이제 밀접한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이제 경협주로 이제 가장 크게 먼저 주목받았던 종목이었고 6월까지 이제 신고가를 이제 갱신하였지만은 이제 크게 조정받으면서 조금 소외 부분들을 이제 없지 않아 이제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올해 경협주에 이제 딱 뽑아봐라 한다면은 6월 달에는 이제 3, 4월 달에 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이제 전기 그리고 철도 부분만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알았기 때문에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였었고요. 조정이 이제 굉장히 길어진 이유는 남북 경협주들 중에는 이제 여러 사업분들이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부각받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조정폭이 길어졌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6월부터 이제 메인이 조정폭이 큰 만큼 이제 외인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다른 경협주와 다르게 조정이 긴 만큼 이제 정상회담이 결과가 이제 좋게가 난다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5개, 장기적으로 3개를 책정한 이유는 우선 개성공단이 이제 다시 열리게 된다면 전력적인 부분들이 이제 먼저 우선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한 이제 이전 3월부터 타 경협주와 다르게 이제 먼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 이렇게 이제 지정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역시나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재료 소멸 시 이제 별다른 주목받지 못하고 이제 크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개로 지정했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현재로 이제 진입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이제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예, 한 종목 남아있지요?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이제 히림입니다. 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4% 정도 빠졌고 시총도 다소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좀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조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예, 일단 이 기업은 이제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즉 이제 인테리어 건축 설계 관련 전문 업체로서 최근 이제 경협주를 통해 이제 굉장히 부각을 받은 종목입니다. 히림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제 히림은 과거 이제 개성공단 내에 이제 공장 및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청사 등을 이제 건물 설계 담당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주목받는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또한 중국의 이제 최대 조선족 기업인 신성실업유한공사와 이제 북한 사업 공동 지출을 위한 이제 MOU 체결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이 신성실업은 이제 부동산 개발, 건자재, 철강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연매출 이제 4조 원 규모의 이제 종합투자그룹 중국 기업입니다. 특히 이 신성그룹은 현재 이제 북한의 면세점, 섬유공장, 그리고 상가, 그리고 소매업 등을 이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히림의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신성그룹과 이제 함께 북학 내각종 이제 프로젝트에서 건축 설계 및 이제 건축 사업 관리를 이제 담당할 예정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관광 및 카지노 사업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고객을 목적으로 이제 관광 목적으로 이제 유치를 시키려면 역시라도 인테리어나 건축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신성그룹이 이제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이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히림도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히림은 이제 북한 관련된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베트남 롱탄 국제공항 설계도 이제 예정돼 있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항 설계도 이제 이러한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수주가 이제 유력한 곳으로 이제 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정부에서도 올해 이제 총 예산인 50조 규모의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것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전국 500여 곳의 이제 노후 주거 지역을 이제 개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경기 부양책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 향후 5년간 연간 이제 10조 정도 이제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1위 기업이 이제 히림도 같이 이제 수혜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별 5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제 남북 경협 관련 기업, 국내 기업에 이제 의존한 타 경협주와는 달리 이 종목은 이제 중국의 신성그룹과 MOU를 체결하면서 다른 개통로로 경협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한 리스크 부분들이 타 종목보다는 이제 좀 적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에 5개로 책정해 드렸고요. 장기적으로는 오늘 추천한 종목보다 한 개 더 추가된 이유는 경협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해외 부분에 이제 수주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어 별 4개로 이제 지정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이며 이제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짧게 5,6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반종민 팀장께서는 남북경제협력주 중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종목으로 선별을 하셨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탑픽 종목이 공개가 됐고요.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손절가 정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 바로 LG전자인데요.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오늘 장 3%대 급락을 주면서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향후의 투자 의견 좀 들어볼게요. 송도윤 팀장님. 네. 우선은 LG전자의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역시나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뭐 아직 실적이 뭐 나오거나 그런 건 없지만 일단은 일단 수출주가 전반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특히 이 IT에 대해서는 현재 또 미국의 보호무역 정치가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미 무역 분쟁에 따라서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수요 위축이 지금 IT 품목을 포함한 다양한 수출주 위주로 해진 실적들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IT 종목들이 그동안 또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11만 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역시나 다양한 대외적인 악재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IT 업종들이 조금 수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LG전자 역시도 지금 별다른 어떤 또 모멘텀이 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뭐 TV에 대한 매출 부분도 역시나 꾸준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도 뭔가 아직 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전반적인 어떤 호재가 좀 나오지 않고 그냥 대외적인 악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또 계속적인 계속적인 수급들은 또 새로운 재료를 찾아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 IT에 대한 관심이 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일단 뭐 지금은 추세가 좀 꺾였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좀 추세가 다시 살아나거나 좀 반전될 수 있는, 즉 적어도 횡보라도 해줘야 좀 향후의 추세를 볼 텐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더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6,000원 전저점 부분인데요. 이 부분까지는 좀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할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LG전자는 지켜보고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세가 멈출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LG전자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덱스터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 5% 이상 올라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한 드라마 제작 용역 제공에 관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향후의 움직임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지금 덱스터 흐름을 봤는데 지금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이후로부터 지금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오늘 이제 그 매출 앞으로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좋은 소식 때문에 다시 이제 반등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흐름에서 좀 더
좀 지켜보시면 좋은 게 아직까지는 이제 이평선 부분들이 이제 22평선을 지금 해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종가까지 기준을 이제 좀 보신 다음에 약간의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22선에 이제 저항 이제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위에 안착을 하면서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로 해가지고 모아서 가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우선이고요.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편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그 사업 부분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영화 쪽에서 이제 관련된 부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과 이제 똑같이 이제 많이 주목받을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셔도 이제 무방하나 조금 이제 들어가시게 된다면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도 나중에는 후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덱스터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장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 팀장, 리더스 투자그룹의 반종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한 분 또 전화 연결할 거고요.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수익률 리뷰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한 열흘 전쯤에 탑 엔지니어링을 주셨었는데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도 오늘장 5% 급등이 나오는데요. 목표 주가 11,000원 오늘 달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목표 주가 자체가 지금 뭐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송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 부분이 올해 매출 자체가 상당히 점프업된 수치가 좀 나왔다라는 겁니다. 올해 일단 그 상반기 매출만 좀 4천억 원대가 이상이 좀 나온 상황이고 중요한 부분이 동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좀 핵심이었는데요. LCD, LED 쪽에서는 그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고 무엇보다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배터리 이제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도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전방 산업 자체가 상당히 호조세가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전망 자체가 장밋빛 전망이 계속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가 지금 이런 수주를 보고 수혜를 입고 있는 이런 그 실적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일단 중요한 부분이 기존에 10,000원대 밑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호가 단위가 50원 단위였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이제 100원 단위 이상으로 조금 더 호가 갭 자체가 이제 크게 확산이 되면서 본격적인 탄력을 좀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단기간에 일단 그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일부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런 뭐 매물이 좀 출회될 수는 있겠지만 물량이 이렇게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뭐 급작스럽게 뭐 변동성은 살짝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세 자체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때 당시 추천을 드릴 때만 하더라도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지금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추세가 좀 살아있고 최근에 시장에서 변동성이 워낙 좀 큰 상황에서 이렇게 좀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에 대해서 오히려 새로운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홀딩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열흘 만에 수익이 40% 가까이 나서 탑 엔지니어링 리뷰 한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포트에 담으실 예정이신가요? 네, 계속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뭐 모멘텀 투자도 좋습니다. 뭐 테마에 관련된 부분들도 좋고 뭐 남북경협주라든지 좋은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를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보지 않는 한 워낙 변동성이 빠르게 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투자다운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좀 경기 좀 둔감하면서도 일단 덜 민감하면서도 일단 실적 자체나 또 시장 안에서의 좀 과점의 또 매력을 갖고 있는 제약주를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종목명은 이제 경동제약인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로 이제 8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이제 순환기질 전문 제약사인데요. 고지혈증약이랑 고혈압약 수요 증가가 계속적으로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뭐 성인병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우리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일단 좀 이제 동사에 대한 그 매출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중국발 악재가 좀 있었어요. 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발 뭐 발암물질이 좀 이런 관련된 제약사들의 좀 돌발 악재로 작용했었는데 진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산 이제 재료를 우리는 쓰지는 않는다. 네, 실제 이 부분들을 검증을 했었기 때문에 주가에는 크게 좀 타격은 없었고요.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살짝 지금 21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밀려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뭐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사익 또 시장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중요한 부분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제약주 한 종목 정도는 늦더라도 올해 일단 넘기기 전에는 좀 제대로 된 좀 저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뭐 10%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좀 갖춰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내년 상반기를 좀 보고 바이오주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 아직은 조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국내에서 나름대로 또 이름이 있고 시장 지배력이 좀 있는 경동제약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자회사를 통해서도 지금 새로운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경동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 의류라든지 뭐 아니면 화장품 사업까지 신성장 동력 자체가 지금 겸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의 앞으로에 대한 이런 또 매출에 대한 성장성 역시도 지금 조금 뒷받침이 될 걸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일단 크게 지금 수급이 살아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조금 추세가 꺾인 상황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13,000원 밑으로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800원, 손절가는 11,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동제약은 한 번 더 추천을 오늘 해주신 거고요. 지금까지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장한 지 35분 정도 지났습니다. 양지수 모두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인 상황인데요. 시황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최근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장기 금리의 경우에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최근 이 경기 침체 전조가 아니냐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미국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감을 나타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오늘 하락 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1% 하락합니다. 2298.13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23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80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9시 32분경에는 현재 80선까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이 9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면 삼성전자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0.55% 상승하면서 45,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0.52% 하락하면서 76,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이 1% 넘게 그리고 퀄컴은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현재 30만 원 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29만 9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추정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가 0.78% 상승하면서 13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에 대북사업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 뒤 북한의 인프라 구축과 제철소 재건 등 이 사업 구상에 진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정우 회장도 오늘 방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0.71% 상승하면서 3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삼성물산 거의 움직임 없이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01% 상승합니다. 현재 828.95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도 82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820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9시 23분경에는 824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8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개인과 기관 현재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바이오주들 여전히 굳건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20% 상승하면서 99,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3%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97,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월만 하더라도 4만 원대 거래가 됐는데 현재 10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CJENM도 오늘 상승 출발을 하면서 24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HLB도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표적 항암제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캠텍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응급제 공장을 추가
추가적으로 짓는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68,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나노스 0.63% 상승하면서 8,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오늘 1% 가까이 상승합니다. 현재 2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2위에는 현재 코오롱 티슈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1% 넘게 상승합니다. 47,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세계가 4.83% 상승하면서 35만 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C 삼립 그리고 일양약품,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LG전자가 4% 넘게 하락합니다. 이마트, HDC 그리고 한전 KPS, LIG넥스원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네이처셀, 3위는 샘표, 4위는 현대로템, 5위는 현대바이오, 6위는 신라젠, 7위는 톡텍, 8위는 LG전자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어제 신형 스마트폰인 이 갤럭시 노트 9이 발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갤럭시 노트 9에서 저절로 불이 붙었다며 뉴욕 대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제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며 미국에서 사용되는 갤럭시 기기 수백만 대의 품질을 옹호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방북하기도 합니다. 현재 1% 가까이 오릅니다. 4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5인 샘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샘표는 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샘표식품은 창업주인 고 박교회 회장이 6.25 전쟁 후 북한 피난민이 몰려드는 상황 속 이 피난민의 밥상을 책임지겠다는 경영 철학으로 설립한 회사인데요. 샘표 측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기회가 되면 당연히 관장이나 관련 제품과 얽힌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6%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현재 4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원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로 연결할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장중에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지 추천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9월 1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에 그 엘라건에서 메디컬 에스테틱 데이가 개최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바이알, 그러니까 액상 바이알 형태로 개발을 해서 미용 용도로 이제 차세대 톡신을 진행을 하겠다. 출시 계획을 밝혔고요.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왜 메디톡스랑 상관이 있냐면 이 액상 바이알 형태로 만드는 기술 자체가 메디톡스가 2013년도 9월에 기술 이전을 한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이노톡스라고 해가지고 기술 이전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2013년도만 하더라도 계약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한미약품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들이 뭐 그 마일스톤이나 아니면은 계약건들이 있어서 뭐 국내에 제약바이오가 해외 쪽에 뭐 기술 수출하는 게 그렇게 이제 뭐 생소하거나 놀랍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이노톡스를 메디톡스가 엘러간에다가 3억 6,200만 달러에다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당시로는 이 국내 제약바이오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기술 수출을 5년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러간에서 이걸 상용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엘러간이 기술을 사들이고 그거를 상용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엘러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불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엘러간이 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엘러간 입장에서도 지금 그 경쟁사들이 신물질을 가지고 이쪽 시장을 들어오다 보니까 점유율이 80% 되는 엘러간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차세대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메디컬 에스테틱 데이에서 이 이노톡스를 실질적으로 코멘트를 해주면서 2022년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이슈가 나오면서 목표가가 10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 메디톡스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따이공 이슈로 인해 가지고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3분기도 일단은 9월달 수출 데이터만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좀 부진하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빅 이벤트,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노톡스 임상 진행이랑 글로벌 신규 파트너 그리고 중국 판매 허가,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판매 허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달에 CFDA를 기존 분말 제형 이쪽으로 이제 신청을 했고요. 이게 이제 별다른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년 5월이나 6월 달 정도에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 톡신 시장이 국내의 5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가 한 1,000억 원대인데 중국이 5,000억 원대이기 때문에 이 블랙마켓을 이쪽 이제 톡신 시장, 그 메디톡스가 잡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어제 이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장 그리고 오늘장까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구간에서 충분히 뭐 접근도 가능하지만 목표가는 85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선저가는 61만 원, 매수가는 현재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 하락이 좀 깊었고요. 오늘도 한 0.4% 정도 밀립니다. 메디톡스 지금 사서 전 고점까지 홀딩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장 흐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이 많이 줄었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이 됐는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뭐 한국 장전에 어제 미국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4일부터 부과하겠다. 이전에 예고된 대로 25%는 아닙니다만 10%로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기술 제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한 우려감으로 나스닥 시장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 한국 시장에도 그러한 부분이 영향이 되어서 좀 IT주들 빠지면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낙폭 줄여서 코스닥은 지금 상승 반전인데요. 중요 포인트는 이제 시작되는데 중국 시장에서 어떤 식의 어떤 반응이 나오냐에 따라서 오장에 저희 정치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문 대통령께서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 3일 동안 열리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시장의 포인트인데요. 남북 경협주들도 지금 아침에 올라와서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벌어지는데요. 내일 아침에 회담 성과가 좋으면 이제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까지 나오는데 이 3일간의 결과가 다음 주에 있는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어지는 또 2차 북미 회담까지 전담에 이제 이 경협주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중국 시장 개장과 더불어서 벌어지는 어떤 지수 흐름들 살펴보시면서 오장, 지금은 계속 이제 종목 장세죠. 크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없고 다음 주가 추석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여자분들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섭 대표님, 오늘장 추천주가 있으실까요? 예, 오늘 종목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인바디입니다. 041830인데요. 전 세계에서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기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우리 투자자분께서 쉽게 이제 뭐 헬스클럽이나 병원 같은 데 가시면, 본인의 어떤, 이제 뭐 지방이라든지, 근골격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손을 딱 잡고, 하는 이제 어떤 의료기기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인바디가 독점적인 또 시장을 만들어서 전 세계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2018년도 올해 매출액도 1141억, 전년 비해서 22%, 영업이익도 38% 정도 한 340억인데 올해 1분기는
사실상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분기 실적은 우려했던 것만큼 빠지지 않으면서 견조한 부분을 보이는데요. 인바디의 핵심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매출 비중이 국내 비중은 한 20% 정도고 해외 비중이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의 이 3대 법인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최성근 분석기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성숙기에 들어갔습니다만 해외에는 아직도 점유율이 한 5% 시장의 어떤 도입기가 아직도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의 견조성이 인바디가 최고가가 6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인구 고령화, 가체중화 이런 어떤 건강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신제품의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들기 위해서 회사가 이제 제품 다각화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폭에 바닥에서 어떤 견조한 어떤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매수가가 지금 현재가 28,800원인데요. 28,000원 정도 제시이고 만약에 안 사지면 종가 매수. 그다음에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전략과 추천주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출발 징수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많이 줄어든 국내 증시 흐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쪽에서 7천 계약이 넘게 팔면서 시장 흐름을 굉장히 위축시켰었는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계약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 시장에 반등세를 주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끝까지 잘 흐름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